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오늘은요, 조립제법의 두 번째 테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준비 운동을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무슨 인강 보는데 준비 운동이냐? 필요하죠. 뭡니까? 일단은 네가 지금 컴퓨터를 켜갖고 인강을 보고 있다. 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 칭찬 한번 해줍시다.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난 칭찬받아. 마땅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준비 운동이겠네요. 자, 오늘은요, 조립제법을 기점으로 해갖고 인수분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렇게 X라는 문자 하나, 이 형태인데 몇 차입니까? 3차죠. 3차 이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차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 고차다항식을 무엇을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기점으로 해갖고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개수들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정리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자 처리를 하시는 거는 기본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결과는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인수분해라는 건 나머지 부분이 0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곧 여기 맨 마지막이 8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8로 끝나야 돼?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하면서 뭐 하시게 돼요? 엄청난 생각들을 하게 되시겠죠. 그렇죠? 곧 어떤 거냐면 인수분해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숫자 집어넣을까요? 자, 모르시겠죠. 그렇죠?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나 같은 경우는 대충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요? 2요. 자, 그러면 2라는 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1입니까? 여기 2입니까? 그럼 여기 1이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2고요. 더하니까 4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슥슥 8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나왔다? 0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수호는 뭐 한 거야?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걸 아는 거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나는 아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을 볼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전 지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에 대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근을 구하는 게 최대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를 하죠.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얼마더라? 0이더라는 거죠. 자, 두 수가 곱해졌는데 0이 되려 그러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x 플러스 2가 0일 때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근들을 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역방향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봐봐. 잘 봐! 자, 이것 뜻이 뭐니? 이것 뜻.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왔다라는 뜻은 뭐니? 가르치지도 않고 뭔 소리야. 자, 봐봐.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에서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 게 기본이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 게 기본이야.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a는 0이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몇 개가 나오니?
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얼마 나옵니까? 알파라는 문자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베타라는 문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알파라는 문자와 베타라는 문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무엇을 갖고 있다? x-알파라는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근이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x-베타라는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겠네요. 자, 얘도 방정식이고 얘도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는 0을 붙일 거고요. 최고차를 a로 곱해줌에 의해서 얘하고 같게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을 얘하고 비교의 관계로 본다 그러면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인지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상식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상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무엇입니까? 껑식이죠. 껑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두 개를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해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 ax제곱 플러스 제곱이 아니죠. 고차니까 3차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3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b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cx입니다. 플러스 d는 0입니다. 보시다시피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x에 대한 3차니까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고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차보다 높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고차 방정식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단원에 배우시게 됩니다. 다음 단원 아니죠? 한참 뒤죠? 그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야. 야, 3차니까 근은 몇 개 나오겠냐? 상식이잖아. 몇 개야? 야, 1차 방정식 근 몇 개야? 하나. 2차 방정식 근 몇 개야? 2개. 그럼 3차 방정식은? 3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3개인데 우리는 첫 번째 근을 알파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근은 베타라고 보고요. 그럼 세 번째 근은 감마라고 있습니다. 자, R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얘는요, x-알파라는 무엇을 갖고 있다?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x-베타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x-감마라는 것을 인자로 갖고 있다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는 0을 붙이면 얘하고 같아지고 최고차가 같아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는 방금 배웠었던 뭐죠? 배운 건 아니죠. 방금 언급했었던 이 공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복습 차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지?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x가 있죠? 그렇죠? x가 몇 개? 3개. 각각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전개할 때 당연히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냐면 x가 3개가 선택될 때, 그다음에 x가 2개 선택될 때, x가 1개 선택될 때, x가 아무것도 선택 안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일단 나열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나누고 난 다음에 자, A라는 애는 일단 생략하도록 합시다. A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너 없어? 일단 너 좀 숨어 있어봐. 여기 깜깜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상관이 없죠? 그 X가 2개 선택된 경우. 그걸 보시면 되겠죠? 자, X가 2개 선택된 경우는 이런 식으로 X가 2개 선택된 경우를 나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뭐 나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감마라는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베타라는 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X라는 얘가 하나씩 선택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얘가 선택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들을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X가 아무것도 선택 안 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가 선택되셔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깜깜하게 숨겨놨던 거 A, 얘들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일단은 전개한 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왜 했겠어? 자, 봐봐. 여기 얘가, 잘 봐! 얘가 누구하고 같아? D하고 같은 거지. 얘하고 얘가 같은 형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니? D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를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A라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된다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봐봐. 자, 얘는요. 근들의 무슨 자리냐면 곱의 형태를 얘기해. 근들의 뭘 얘기해? 곱의 형태를 얘기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따 주실 거고요. 니은자 처리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 했어? 연구를 하는 중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알파나 베타나 감마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의 형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D의 무슨 수? 약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얘의 약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얘기 하려고 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공식까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만큼, 뭐,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그것들이 근들을 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어디로 갈 거냐면 40번으로 돌아가도록 할까요? 자, 40번입니다. 일단은 뭐 지어보도록 하죠. 지어. 야,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내가 어저께 일요일이었어. 일요일인데 수업이 있었어. 그래갖고 뭐 수업하고 만 다음에 막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몇 시였냐면은 한 1시쯤에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쫙 집으로 가는 거였어. 근데 딱 신호등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갖고 딱 있는데 바람이 쫙 부는 거야. 차는 거지럽고 새벽이니까. 근데 쫙 바람이 부는데 차 안에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근데 바람이 샥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지금이 봄이야. 이 촬영하는 기간이 봄이거든. 근데 그 봄에는 뭐가 일단은 유명해. 벚꽃이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벚꽃이 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벚꽃이 바람에 의해서 쫙 해갖고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그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봐봐. 나는 이미 일을 끝냈어. 집에 가는 길이야. 약간 여유롭지. 그치? 여유로워. 근데 바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벚꽃이 쫙 날리는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무슨 생각나냐? 무슨 생각나? 예쁘다. 뭐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가 놀러 가고 싶다.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가 놀러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듭니까? 근데 나는 좀 이상한가 봐. 이 벚꽃이 쫙 날리니까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결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일본 만화를 좀 좋아했어. 일본 만화 보면은 어떤 줄 알아? 막 이렇게 갖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벚꽃이 막 만개이죠. 그렇죠? 근데 바람 쫙 불면 벚꽃이 쫙 날리고 뭐해? 결투하죠. 이런 거 안 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어저께 그 벚꽃을 보면서 결투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실제적으로 뭐 싸움은 잘 못하고요. 네. 싸우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외치잖아요. 그죠? 뭐라고? 피스. 그죠? 자, 요번에 우리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죠. 개수답니다. 1-1, 그 다음에 2-8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니은자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맨 마지막 수와 처음 수의 상관관계를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약수를 뽑아내자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8이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약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2가 될 거고요. 4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8이라는 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음의 약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몇 가지니? 8가지죠. 8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8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하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인수분해는 뭐야? 찍기지. 찍기. 니네 생각을 해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치자.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때? 약간 막 머리 굴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1, 1 한 다음에 2, 2로 했어. 그러면 얘네들 합 얼마 나오니? 4 나오니까 얘가 같지 않지. 그럼 나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포인트, 포인트. 자, 이 4개 중에서 잘못 넣었어. 그럼 당황하지 마. 울지 마. 제발 울지 좀 마. 어떻게? 다시 해봐. 다시.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입니다. 1, 1, 1, 1. 그러면 아이고 미친 새끼. 똑바로 해! 네. 자, 0이죠. 여기 0 됐고요. 2 됐고요. 여기 2 됐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여기 0이 안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략하겠네요. 그럼 그 다음 수 2라는 걸 집어넣게 되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울지 말고 지우고 다시 한다. 자, 2입니다. 1, 2고요. 1이고요. 2고요. 그 다음에 4 한 다음에 얼마입니까? 8 나왔죠. 근데 얼마 나왔어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뭔 거냐면 x는 2라는 근이죠. 그렇죠? x는 2라는 근이야.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x-2라는 뭘 얘기합니까? 인자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달아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 2차니까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더라? 약간은 목이 마르더라는 거죠. 왜? 아직 너무 많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겠죠. 어떻게? 줄여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줄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41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41번입니다. 41번은요, 우리가 개수들을 한번 떼보도록 할까요? 얼마입니까? 1입니까? 얼마입니까? 0입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입니까? 얼마입니까? 9입니까? 잘했어. 그다음에 니은자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합니까? 1분의 9라는 것에 약수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딱 보자마자 얘가 1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머,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봐봐. 자, 1이라는 얘하고 0이라는 얘하고 마이너스 10하고 9. 더해봐. 더해보라고. 안 들렸어? 더해보라고. 더하는 순간 얼마 나옵니까? 0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만약에 개수의 총합이 0이라면 얘가 1이 들어갑니다. 자, 이 이유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음 단원에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외우도록 합니다. 자, 다시요. 개수의 총합이 얼마라면? 0이라면 이거 1 아니야. 내가 이거 들고 있어서 못하는 거야. 0이라면 뭔 거야? 1이 들어갑니다. 자, 진짜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자, 1이고요.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9 해서 얼마입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 봅시다. 얘가 무슨 뜻이라고? x-1이라는 인자를 얘기한다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 우리가 달아주면요. x의 제곱 플러스 x-9라는 걸로 곱해질 수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은 아니죠. 2차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는지는 육안으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42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2번입니다. 1입니다.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6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9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얘네들의 개수의 총합이 0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경우야. 개수의 총합이 0이 돼서 1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도 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개수의 총합이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얘의 약수를 구하기 전에 이런 짓도 해보셔야 돼요.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합니다. 얼마입니까? 7이죠.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합니다. 얼마입니까? 7입니다. 7과 7은 어떻습니까? 같은 숫자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요.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짝수, 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과 6은 홀수, 차수의 개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짝수, 차수들의 개수의 합과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까? 자, 3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9입니다. 마이너스 9일까요? 네. 그런 다음에 얼마입니까? 0.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자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은 첫 번째 뭐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개수의 총합이 얼마일 때? 0일 때 1이 된다. 그 다음에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의 개수가 만약에 같다면 그들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달려볼까요? 자, 43번입니다. 43번은 아이고 몇 차예요? 4차죠. 우리는 3차가 됐으니까 4차 같은 거 좀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보니까 뭐 했을 것 같아? 조립제법을 썼을 것 같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7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니은자 처리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약수를 조사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얘네들이 0인 거부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죠? 음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8입니까? 양수들끼리 더하면 얼마입니까? 8입니까? 8 빼기 8은 얼마입니까? 0입니까?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1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됐고요. 1 됐고요. 마이너스 2 됐고요. 마이너스 2 되면서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3 되면서 3. 꼬링. 빙고죠. 그렇죠? 0 됐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얘가 상수 1차, 2차, 3차니까 3차, 고차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쓰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도 뭐합니까? 개수들의 총합을 보셔야겠죠. 그렇죠? 개수에 대해서 총합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4입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야 돼? 1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1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짝수, 차수 더해 볼 거고요. 홀수, 차수 더해 봅니다. 자, 짝수, 차수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홀수, 차수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어떤 거야?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의 약수는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무엇과 무엇은 안 되더라? 얘하고 얘는 안 되더라 라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또 찍어서 집어넣어야겠죠. 그런데 하나 더 배웁시다. 하나 더 배웁시다. 어떤 겁니까? 자, 봐봐. 자, 여기 플러스입니까? 여기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양수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
반대로 만약에 얘네들이 부호가 통일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지만 돼.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플러스라면 여기가 결국에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0이 될 확률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혼합이 돼 있다면 양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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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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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이라는 거 한번 넣어서 그들을 확인해 볼까요? 자, 넣어봅시다. 얼마예요? 1입니까? 얼마예요? 3입니까? 얼마예요? 1이고요. 얼마예요? 3이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짠짜라잔 얼마 나오냐? 0. 내 말이 맞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x는 1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x-1이라는 인자가 있어야겠죠. x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x-3이라는 인자가 있어야겠네요. 자, 어떻다고? 부호가 다르다고. 부호 다르다. 부호 다르다. 자,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아름답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답이 훅 하고 나와겠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해보십니까? 44번 도전해보시죠. 그죠? 도전. 나 지울 테니까. 니네가 도전해봐. 짠짜르잔. 자,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갑시다. 4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15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4분의 15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약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첫째, 뭐 해본다? 더해본다. 더해보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3입니까? 맞아요? 자, 얘하고가 19입니까? 자, 그럼 더하는 순간 0 나옵니까? 0 안 나옵니까? 0 안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개수의 총합은 0이 아니니까 x는 1이라는 양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죠? 여기 1은 절대 안 들어가겠지? 다음에 얘하고 한번 더해볼까요? 얼마예요? 3입니까? 얘하고 더합니다. 얼마입니까? 3입니까? 33하다. 같습니까? 네, 33하게 같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짝수 차수의 개수와 홀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이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4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5 하시면서 딴따라단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를요.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15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오, 답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 2차 얘는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죠. 한번 볼까요? 봐봐.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5입니다. 자, 2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3호님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해보죠. 저는 이렇게 하는 순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순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더하는 순간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6.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렇죠?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유리수 형태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좀 쪼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그 다음에 2x-3입니까? 2x-3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5까지 진행해 주셔야지 뭐가 됐다? 인수분해가 끝이 났다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는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조립지법 인수분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야, 수학은 정리가 중요해. 오케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단은 개수의 총합이 얼마라면? 0이라면 자, 뭐가 들어간다고? x는 1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짝수, 차수의 개수와 그런 다음에 홀수, 차수의 총합을 비교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강조할까요? 이런 테크닉. 좋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는 그 약수를 찾을 때 최고차의 개수를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무슨 항? 상수항. 이라는 것에서 약수를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뭘 찾아냅니까? 조립제법에 넣어야 되는 그 형태를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약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플러스의 약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만 이루어져 있어. 식이. 마이너스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약수 형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딱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형태로 완벽하게 조립제법을 할 수 있겠죠. 버트! 조립제법은 어떻다? 찍기다. 찍기라는 원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잘못 찍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도전해 보시고 근데 답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을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고차 방정식은 미분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초로서 갖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피스.